반갑습니다. 오렌지입니다. 조선 왕들의 사망을 기록한 사망일기. 오늘은 선조부터 숙종까지 정리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선조는 1552년 덕흥대원군과 하동부 대부인 정씨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이름은 균이다. 선조가 태어났을 때 큰형 하원군 이정은 8살이었고 둘째 형 하릉군 이이는 7살이었다. 그리고 누나 이명수는 5살이었다. 선조는 두 형과 누나 사이에서 비교적 다복하게 자랐다. 하지만 선조가 8살이 되던 1559년 아버지 덕흥대원군이 병으로 죽는 바람에 아버지 없이 소년 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어머니 정씨마저도 1567년에 생을 마감했다. 선조가 부모를 모두 잃고 슬픔에 빠져있던 상황에 그의 명종도 세상을 떠났다. 선조는 판단력이 흐리며 비겁한 왕으로 평가받았는데 이는 아마도 임진왜란 때 도성을 버리고 도주한 일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사정이야 어쨌든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는 것은 천륜에 반하는 것으로 선조는 죽어서도 욕을 먹고 있다. 실제 선조는 학문에 밝고 명민하며 매우 합리적인 인물이었다. 이런 선조의 면모에 대해 지봉유설은 이렇게 쓰고 있다. 왕의 지혜가 뛰어나 모든 나란 일에 대해 계획하는 것이 모두 왕의 결정에서 나왔으므로 비변사의 모든 사람은 왕의 물음이 있을 때마다 상교 윤당이라고 대답했고 승정원에서도 미처 봉행하지 못해 간간히 황공에서 대주했으므로 황공대주의 승정원, 상교윤당 비변사라는 농담까지 생겼다. 이 말은 선조가 정사를 처리하면서 판단력이 좋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다. 선조의 업무 처리 능력에 대해 선조실록의 사관은 이렇게 평하기도 한다. 왕은 문으로는 좋게 지극한 정치를 이룩할 수 있고 무로는 좋게 전란을 평정할 수 있으며 밝기는 충과 거짓됨을 변별할 만하고 지혜로는 사물을 처리할 만하니 참으로 소위 한 세대마다 날 수 없는 성인이요 크게 일할 수 있는 왕이었다. 선조는 매우 검소한 성품을 지녔으며 선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왕이 성품이 검소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사냥하는 등의 오락을 마음에 두지 않고 음식의 육미를 여러 가지로 하지 않으며 의복은 새 것만 입지 않고 빨아서 입으니 비빈들도 사치 않은 의복을 감히 입지 못했다. 난리를 겪은 뒤에는 더욱 검소한 것을 바탕으로 살았으니 궁중의 밥알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모두 농부들이 고생해서 얻은 물건인데 편히 앉아서 먹는 것도 사치스럽거늘 하물며 함부로 없앨 수 있느냐. 선조는 질투가 심하고 옹졸한 왕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순신을 백이 종군하게 한 일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선조는 인재를 등용하면서 출신보다는 실력을 중시하고 다양한 인재를 곁에 두기를 좋아했다. 그 덕분에 선조 때는 조선 역사상 인재가 가장 많았던 시기였다. 이이, 정철, 류성룡, 이덕형, 이순신, 이원익 등 조선을 대표하는 인재들이 모두 선조 때 인물이었으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선조의 질병에 대한 선조실록의 기록엔 위장병과 이명을 심하게 앓았다고 나온다. 선조의 증상에 대해 의원들은 중풍이라 여겼고
선조는 소화불량이라 주장했다. 결국 선조는 중풍과 소화불량을 완치하지 못한 채 1608년 2월 떡을 먹다가 체해 5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종을 지킨 유일한 인물이 임모광우 김씨라는 점이다. 그녀는 영의정 유영경 등이 전례에 따르면 부인은 임종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선조 곁을 떠나지 않았다. 왜 그녀는 법도를 어겨가면서 선조 옆에서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을까?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일 것이고 또 하나는 광해군에 의한 독살이 있지는 않을까 해서일 것이다. 남계 집에는 왕의 몸이 이상하게 검푸르니 바깥 소문이 헛말이 아니다 라는 기록이 있으나 역시 광해군이 패출된 뒤의 기록이다. 선조가 광해군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독살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유력한 물증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반대로 광해군 측에서 편찬한 선조실록에 선조 독살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건 당연하지만 인조 반정 후 서인들이 편찬한 광해군 일기에도 선조 독살설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이상하다. 다만 광해군 일기에는 선조 독살설에 대해 서인 측이 유일한 근거로 삼은 찹쌀밥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선조가 사망한 당일 미시에 찹쌀밥을 올렸는데 상이 갑자기 기가 막히는 병이 발생해 위급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내용이다. 바로 이 찹쌀밥을 세자가 드렸다는 것이 서인들의 주장이다. 이긍익은 연려실기술에서 광해군을 쫓아낸 인조가 찹쌀밥에 대해 말하는 바를 적고 있다. 당시 선조께서 위독하실 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상세히 알고 있다. 선왕께서 병든 후에 맛있는 음식이 생각날 즈음 동궁의 약밥이 마침 왔기에 과하게 잡수시고 기가 막혀 이내 돌아갔을 뿐 중간에 어떤 농간이 있었다는 말은 실로 밝히기 어렵다. 광해군의 선조 독살설을 입증하는 인물로 계시라는 궁녀가 등장하기도 한다. 우리말로 개똥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계시가 세자를 교체하려는 선조의 뜻을 알고 광해군과 몰래 접촉해 뒷날을 도모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측에서는 계시가 선조를 독살했으며 실상 광해군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광해군을 쫓아낸 서인 측에서 과장한 가능성이 크다. 선조 독살설은 인조 반정 후에 조직적으로 유포되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거의 없다. 선조의 사망 원인은 돌연사로 의심된다. 선조가 평소 알았던 소화불량이나 중풍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광해군은 1575년 선조와 공빈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다. 공빈 김씨는 선조의 사랑을 받았으나 산욕열이 너무 심해 광해군을 낳고 줄곧 알아 누워 있었다. 그리고 2년 뒤인 1577년 몸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져 세상을 떠났다. 공빈 김씨가 죽었을 때 광해군은 겨우 2도를 넘긴 상태였다. 선조는 매우 슬퍼하며 한동안 후궁들을 일절 접촉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보다 33살이나 어린 임모광우 김씨를 총애하고 공빈 김씨에 대한 애착을 접으면서 광해군의 처지는 천의 고아나 다름없게 되었다. 그 후 광해군은 장성의 한성판윤 유자신의 딸과 혼인했다.
선조의 정비인 의인왕후 박씨가 자식이 없자 친형인 임해군이 세자의 후보에 올랐지만 사람 됨됨이가 난폭하고 인덕이 없고 인륜을 저버리는 일을 많이 해서 배제되었다. 그래서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되었다. 광해군은 패모살제, 즉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살해한 죄를 저지른 패륜의 폭군, 반정으로 신하들에 의해 폐위된 혼군, 명나라의 제조지은, 즉 죄를 지어 형벌에 처해질 사람의 죄를 사면해 구원한 은혜를 저버리고 오랑캐와 통한 암군이었다는 비판과 임진왜란 후 전후 복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중립외교를 통해 성리학,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려고 했던 개혁 군주였다는 평가가 교차한다. 하지만 의학적 견제나 광해군의 질병 기록으로 볼 때 의외로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왕이었다. 광해군의 질병에 대한 광해군 일기의 기록을 찾아보면 본래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이었고 특징적인 고질병은 안질이었다. 그 외에 화병, 감기, 치은퉁, 종기 등으로 시달려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질병으로 사망할 정도의 심각한 병은 없었으며 폐위된 이후 유배 생활을 하다가 노안으로 자연사한 것으로 추측된다. 광해군의 건강에 치명타를 입힌 사건은 임진왜란이었다. 1592년 4월 13일 부산에 상륙한 왜군이 파죽지세로 북상하자 선조는 29일 18살의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한다. 그리고 광해군은 6월 14일부터 분조를 이끌고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강원도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흩어진 민심을 수습했다. 의병을 모집하고 전투를 독려하며 군량과 말먹이를 수집, 운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광해군이 분조를 끌고 다닌 지역은 험준한 산악과 고개가 많아 거동도 힘들었을 뿐 아니라 왜군과 멀지 않은 지역이어서 심리적인 압박감도 만만치 않았다. 선조 시대에 주부 벼슬을 지낸 유대조가 올린 상소를 보면 광해군이 산악지역에서 어떤 노숙 생활을 보냈는지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때 산길이 험준해 백리길에 사람 하나 없었는데 나무를 베어 땅에 박고 풀을 얹어 지붕을 하여 노숙했으니 광무제가 부엌에서 옷을 말린 때도 이런 곤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고생이 얼마나 심했던지 광해군은 그 후유증으로 1593년 봄과 여름 내내 해주에 머물면서 계속 병석에 누워 있어야만 했다. 그중 궁궐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세자에겐 산길을 걷고 나무 밑에서 자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을 것이다. 임진왜란이 종결된 후 벌어진 왕위 계승 문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광해군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더했다. 1608년 선조의 병세가 심해지면서 북인 정권의 영수인 대북파 정인홍은 광해군에게 왕위를 넘겨주라고 건의하는 한편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파의 영의정 유영경을 공격했다. 그러나 선조는 유영경에게 힘을 실어준 후 문안을 드리러 온 광해군을 문전박대한다. 심지어 왕세자 문안 운운하지도 말고 다시 오지도 말라고 한다. 16년간 공들여온 왕세자 자리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상실감에 광해군은 결국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만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다. 결국 선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광해군은 왕이 되었지만 건강은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경연조차 제대로 열지 못했다.
사실 오랜 전란과 왕위 계승을 둘러싼 암투는 광해군의 몸과 마음을 쇠약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광해군은 스스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여색에 집착하고 유교 사회에서는 배관시했던 무속에 빠져 호적됐다. 광해군은 추위를 잘 타고 화병과 안지를 달고 살았지만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자 오히려 67세까지 장수했다. 도라지가 보통 5년밖에 살지 못하지만 다른 땅에 옮겨 심으면 오히려 위기의식을 느껴서 20년까지 장수하는 것처럼 강화도로 제주도로 위리안치 되었어도 치열하게 살아남은 것이다. 아마 포기할 수 있다는 꿈과 복수의 집념이 광해군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을 것이다. 삼전도의 지옥이라는 역사를 만든 인조는 선조의 5째 아들 정원군과 인원왕후 구씨의 첫째 아들로 1595년에 태어났다. 이름은 종이다. 선조는 임빈김씨를 사랑했는지 임빈김씨는 왕자 4명과 공주 5명을 낳았다.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은 그중 셋째 아들이었다. 정원군은 11살이던 1590년 2살 많은 인원왕후 구씨와 결혼해 16살 때 인종을 얻었다. 인조는 선조에게 첫 손자였다. 선조는 인조를 몹시 귀여워했고 의인왕후 박씨도 좋아해서 2살 때부터 궁궐에서 생활하게 했다. 선조는 인조를 안고 직접 글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어린 인조가 명민의 일찍 문자를 깨우치자 사부를 붙여주기도 했다. 그렇게 궁궐에서 지내다가 선조가 죽은 뒤에야 궁궐에서 나와 살았다. 소년이 되기까지 인조는 선조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했다. 인조는 조선의 왕 중에서 가장 무능한 왕이며 자식인 소현세자와 며느리 민희빈 강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매로 쳐서 죽인 왕이다. 그리고 안사돈이었던 강빈의 어머니를 처형하고 친손자인 세자의 아들들까지 제주도로 유배 보내 풍토병으로 죽게 했다. 그야말로 천륜을 저버린 어리석은 군주였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왕이 어질다는 인자를 썼으며 국가에 공도 세우지 못한 왕에게 조를 써야 했을까? 인조의 질병에 대한 인조실록의 기록을 찾아보면 젊은 시절에는 건강한 편이었다. 그러나 재위기간에 정국이 안정되지 못하고 노심초사 자신을 의심하는 성격으로 병이 생겨 감기 증상이 자주 있었다. 인조의 질병은 어머니 인원왕후 구씨와 선조의 계비 임모광후 김씨의 죽음에서 비롯되었다. 조선의 왕들은 나라에 병고가 있거나 가뭄과 홍수 등 천재지변이 생기면 근신한다는 뜻으로 고기 반찬을 줄이는 철선이나 반찬의 가지수를 줄이는 감선을 했다. 또 일부 왕들은 신하들을 압박하기 위해 식사를 끊는 각선을 하기도 했다. 1626년 어머니 인원왕후 구씨가 세상을 떠나자 인조는 너무 성실하게 감선과 각선에 임하다가 건강을 해쳤다. 인조실록에 따르면 인조는 오랜 기간 지속된 철선과 비정상적으로 적은 식사량 때문에 몸이 수척해지고 얼굴이 검어지며 목소리까지 변했다. 인조의 건강은 임모광후 김씨의 죽음 이후 더욱 나빠졌다. 인조의 건강에 결정타를 입힌 사건은 병자호란일 것이다.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청나라에 대한 굴욕적인
사대관계 수립과 전란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인조의 병증을 악화시킨 주된 요인이었다. 인조가 얼마나 급박한 처지에 있었는지는 말죽거리라는 지명의 유래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인조가 피난하다가 배가 고파 백성들에게 팥죽을 얻어먹었는데 상황이 급박해 말 위에 앉은 채 팥죽을 먹었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라고 한다. 인조는 재위 기간 내내 자기 병의 원인을 저주라고 굳게 믿었다. 그래서 저주하는 무리를 없애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며 너무도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다. 이 주술 집착 역시 전쟁과 반란, 궁중 암투의 충격이 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일 것이다. 1647년 4월에는 죽은 강빈의 무리가 자신을 저주해 몸이 아프다며 강빈의 독약 사건에 대한 재심을 벌여 관련자 14명을 사사했다. 이처럼 인조는 죽기 전부터 자신을 죽이려는 저주를 걸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 많은 사람을 처형했다. 성리학은 질병의 원인을 저주나 사기에서 찾는 행태를 배격하고 사람의 마음에서 찾는다. 치료도 마음의 근본을 돌아보는 수양론에 무게를 둔다. 1633년 예조참의 이주는 인조의 저주 타령에 강력한 제동을 걸면서 왕의 병이 국상을 치를 때 과로한 탓이며 이것을 치료하려면 의원들의 처방과 성리학적 수행을 제대로 받아들이라고 권한다. 이주는 기록에서 인조의 병은 여우뼈에 걸린 저주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치료법을 의학적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록은 인조가 사소와 호매라고 불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까지 죽인 인조는 분명히 정신질환을 앓았을 것이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사수, 즉 정신병은 오늘날 강박장애에 의한 조현병과 유사하다. 인조는 자신의 업보를 짊어지고 세상을 떠났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죽음이나 사망 원인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 인조라는 인물을 떠오르기 전에 삼전도의 지역으로 자손대대로 부끄러운 역사를 남긴 어리석고 모질고 권력욕에 사로잡혀 혈육을 죽인 왕이었다는 것만을 기억할 뿐이다. 효종은 1619년 인조와 인여랑후 한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이름은 호다. 인조가 반정을 일으켜 왕위에 오른 것은 효종이 5살 되던 1623년이었다. 이후 효종은 8살인 1626년 복림대군으로 책봉된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동생 임평대군과 강화도로 피난을 갔으나 그곳마저 함락되면서 청나라의 인질이 되어 삼전도로 압송되었다. 그 후 소현세자와 함께 볼모가 되어 청나라 선양에서 8년 동안 생활을 했다. 1645년 먼저 조선으로 돌아간 소현세자가 갑자기 사망하자 궁궐에서는 다음 세자를 정하는 문제로 시끌벅적해졌다. 소현세자의 아들이 세손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의견과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이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대립했다. 그러나 소현세자와 갈등을 해온 인조의 강력한 주장으로 복림대군이 세자로 결정되었다. 이 결정이 내려지는 데는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 복림대군은 급히 조선으로 돌아와 세자 책봉을 받는다. 그리고 1649년 5월 인조가 죽자 5일 만에
왕위에 올랐다. 31살의 나이로 즉위하자마자 효종은 조선의 자주권을 되찾고야 말겠다라며 북벌을 계획했다. 효종의 머릿속에는 소현세자와 함께 오랫동안 머나먼 청나라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며 생활할 때의 고통이 꽉 차 있었다. 그로 인해 반청 감정을 북돋아 조선의 자주권을 되찾으려는 열망이 강했다. 효종실록이나 공사견문록에 나오는 효종에 대한 칭송은 모두 다른 왕들에게도 기록되는 일반적인 내용이다. 효종의 성격은 아버지 인조의 성격과 거의 유사한 것 같다. 다시 말해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신하들의 말을 무시하면서 강행했다. 그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정당한 것으로 밀어붙이는 독단과 분노 조절장애, 정신적 강박 증세를 보였다. 욱하는 성격에 참을성이 없었던 점은 대신들에게서 여러 차례 지적받은 바 있다. 참찬관 이척연은 신이 듣건대 지난번 경연 자리에서 죽인다는 말씀까지 하셨다니 신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라며 효종의 과격한 언사를 나무랐다. 1654년 수찬 이수인의 상소도 마찬가지다. 조금이라도 전하의 마음에 거슬리면 반드시 꾸짖으십니다. 심지어는 발끈 진노하고 말소리와 얼굴빛을 대단히 엄하게 하며 행동거지가 어긋나서 몸을 크게 손상하니 원근간에 전파되어 보는 사람이 어리둥절해합니다. 1658년 12월 27일에는 왕이 스스로 반성하기까지 한다. 나에게 기질상의 병통이 없을 수 없어 한창 성이 날 땐 일의 시비를 따지지 않은 채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 행해 꼭 끝을 보고서야 그만두었기 때문에 잘못되는 일이 많았다. 1659년 4월 27일 내의원에서 효종의 머리에 난 종기를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 종기는 하루하루 급격히 악화되었다. 다음 날인 28일 내의원이 들어와서 환부를 살펴보았다. 종기의 독이 얼굴에 두루 퍼져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이틀이 지난 30일에는 효종의 종기 증후가 더욱 위독해지므로 약방 제조는 시약청을 설치하자는 의논을 하기에 이르렀다. 기어이는 효종이 내의원을 독촉하게 이른다. 내의원이 들어가 진찰하니 붓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의관 유후성이 아뢰기를 도끼가 눈꺼풀에 모여 있으니 의당 산침을 놓아서 배설시켜야 합니다. 라고 하니 효종이 따랐다고 한다. 이틀 후인 3일에도 효종은 산침을 맞았다. 그런데 다음 날인 4일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효종이 자신의 병을 알린 지 7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무인 출신이지만 침을 잘 놓는 신가귀가 입궐했다. 신가귀는 1년 전 효종의 발에 종기가 생겨 고름이 흘러나올 때도 침을 놓아서 치료를 한 적이 있었다. 효종이 신가귀에게 어떻게 치료할지 묻자 신가귀는 이렇게 대답했다. 종기 독이 얼굴로 흘러내리면서 또한 고름을 이루려 하고 있으니 반드시 침을 놓아 나쁜 피를 뽑아낸 연후에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의관 유우성은 신가귀의 의견에 반대했다. 경솔하게 침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왕세자도 수라를 들고 난 뒤에 다시 침을 맞는 것에 대해 의논하고자 극력 청했으나 효종이 반대했다. 신가귀에게 지금 당장 침을 잡으라고 명했다. 신가귀는 침을 들었고 환부에 몰린 나쁜 피를 뽑아내고자
침을 놓았다. 신가기가 침을 놓자 환부에선 고름이 나왔다. 그리고 연이어 검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처음에는 효종도 기뻐했다. 그러나 웬일인지 피가 멈추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자 효종의 증상은 점점 위독해졌다. 신가규는 오래전부터 수전증을 앓고 있었다. 침을 놓다가 혈관을 잘못 건드려 피가 멈추지 않았고 결국 효종은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효종이 독살되었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효종실록은 효종의 죽음에 대해 침이 혈락을 범한 탓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당시 신가규는 손을 떠는 수전증이 있었다. 수전증이 있는 의원이 옥체에 손을 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또한 침이 혈락을 범했다고 해서 사망할 수 있느냐는 점도 의혹이었다. 효종 사망 다음 달 의관 이기선이 갑자기 엄한 형벌을 받은 것은 특이할 만한 일이었다. 1659년 6월 3일 현종은 이기선의 문제를 제기한다. 의관 이기선이 효종의 몸이 많이 부어있는 것을 보고도 꽁무니를 빼고 진맥할 줄을 모른다고 아뢰었다. 이기선이 갑자기 발을 뺀 것이 효종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 현종은 이기선이 국문에서 원래 맥 짚는 법을 모른다고 말하자 화를 냈다. 맥 짚는 법을 모른다면 어떻게 의원이 되었느냐. 현종은 엄한 벌을 가하도록 특명을 내렸다. 어쨌든 신가기에 의해 침을 맞은 효종은 피가 쏟아지기 시작한 지 대략 5시간이 흐르자 얼굴이 점점 잿빛으로 변해가고 호흡이 점차 거칠어졌다. 처음 겪는 응급 상황에 의관들은 어찌할 줄 모른 채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효종은 목숨이 다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남은 힘을 모아 힘겹게 삼정승, 송시열, 송준길과 내의원 제조를 불렀다. 효종은 세자를 부탁한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41살의 나이로 1659년 5월 4일 창덕궁 대조전에서 세상을 떠났다. 허망한 죽음이었다. 사망 원인은 머리에 생긴 종기가 악화되어 폐혈증으로 사망한 듯하지만 종기 부위에 침을 맞은 구멍에서 계속 피가 쏟아져 지혈이 불가능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건대 효종의 죽음은 신가규가 침을 잘못 놓은 것으로 보인다. 현종은 1641년 효종과 인선왕후 장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이름은 연이다. 현종이 태어날 당시 아버지 효종은 인선왕후 장씨와 함께 청나라 선양에 볼모로 잡혀 있었다. 효종은 1637년에 선양으로 끌려간 후 4년째 되던 해에 아들 연을 얻었다. 결국 현종은 조선 왕 중에서 유일하게 출생지가 외국인 왕이다. 1649년 왕세손에 책봉되었다가 효종이 즉위한 후 왕세자로 진봉되었다가 효종이 죽자 1659년 19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했다. 이때는 외부의 침략도 없어서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였다. 현종은 군비 강화에 힘을 쏟았다. 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호구수의 증가와 농업의 발전을 이루었고 조세 징수 체계를 확립했다. 그러나 현종은 집권 15년 동안 치열한 정쟁 속에서 시달려야 했다. 권신과 사대부들이 권력투쟁을 벌이느라
조선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편안한 날이 없었고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진다. 현종은 당쟁이 이어지는 내내 신경병적 증상을 보였다. 이것으로 보아 현종은 그렇게 강직한 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현종실록 1662년 3월 23일의 기록에서도 나타난다. 극심한 가뭄으로 백성들이 농사에 어려움을 겪자 현종은 자책하며 차라리 죽어버려 이런 말을 안 들었으면 한다 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한다. 현종은 후궁을 한 명도 두지 않은 왕이었다. 조선 왕 중에서 후궁을 두지 않은 왕은 현종, 단종, 경종, 순종 4명뿐이다. 단종은 너무 어려서, 경종은 건강이 나빠서 단명했기 때문이고 순종은 정치 상황이 좋지 않아 후궁을 둘 수 없었다. 현종은 이런 이유도 없었고 아들도 한 명밖에 얻지 못했으니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원래 왕들이 후궁을 두는 것은 여색을 탐해서라기보다 후사 때문이다. 왕비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했을 때 후궁의 아들이라도 택해 왕위를 승계하려는 것이다. 현종은 아버지 효종에게서 물려받은 질병 때문인지 모르지만 온갖 병에 시달렸다. 현종실록에 나타난 질병 기록을 살펴보면 우선 현종은 1659년 8월 5일 아버지 효종의 죽음으로 소선을 할 때 한동안 위장에 병이 있었고 1660년 8월 16일에는 안지를 심하게 앓았다. 그로 인해 한동안 날마다 침을 맞았다. 현종은 늘 건강이 좋지 못했는데 주로 안질, 온몸의 부스럼, 종기 등으로 고생을 했다. 수라상이 들어오면 구역질을 하고 먹는 것이 하루에 불과 2호흡으로 넉 달째 식사를 잘못해 수척해졌으며 가슴에 담이 막혀 음식이 소화되지 않았다고 1669년 현종실록에 적혀 있다. 현종은 딸 명예공주와 명성공주가 1673년 4월과 8월 잇따라 세상을 떠나자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674년 어머니 인선왕후 장씨마저 세상을 떠나자 극도의 슬픔에 빠지게 된다.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잃고 몸과 마음이 극도로 피폐해된 채 왕위에 올랐듯이 이제 왕위에서 내려올 때도 혈육과 갑작스럽게 이별하면서 몸과 마음이 허약해졌던 것이다. 효종은 빈번하게 복통을 호소했고 복통과 설사 증상은 현종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1674년 7월 15일 서인과 남인의 치열한 예속 논쟁이 끝나가고 그 정치적 뒤처리가 한창 진행되던 8월 18일 34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현종은 강직하지는 못했으나 침착하고 현명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효종처럼 큰일을 추진하던 와중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의 이른 죽음엔 일각에서는 독살설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현종은 그전 해부터 이어져 온 설사와 호흡곤란, 가슴의 답답증을 죽는 순간까지 고통스럽게 호소했다고 한다. 현종은 질병의 늪에서 끝내 헤어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것이다. 숙종은 1661년 현종과 명성왕후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이름은 순이다. 숙종은 효심이 강하고 천재라고 불릴 만큼 영민했다고 한다.
왕권을 강화하고 조선을 안정시켰던 숙종은 1720년 46년간의 통치를 끝내고 6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조선의 왕 중에서 숙종은 비교적 장수한 왕이다. 숙종은 성격이 다혈질이었던 것 같다. 그는 신하들에게 휘둘린 왕은 아니었다. 오히려 재위기간에 일으킨 세 차례 환국을 통해 반대편 붕당을 쓸어내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한쪽 붕당의 세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항상 환국으로 한쪽 세력을 쓸어내는 방법을 선택했다. 신하만 쓸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지하는 왕비까지 쫓아냈다. 숙종은 자신의 성격에 관해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자고 먹는 것을 제때에 해야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다. 나는 성질이 너그럽고 느슨하지 못해 일이 있으면 내던져 주지를 못하고 출납하는 문서를 꼭 두세 번씩 훑어보고 듣고 결단하는 것도 지체함이 없었다. 그러자니 오후에 비로소 밥을 먹게 되고 밤중에도 잠을 자지 못했다. 그래서 화증이 날로 성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내가 내 병의 원인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또한 어쩔 도리가 없었다. 숙종은 미온적이거나 소심한 성격이 아니라 다혈질이고 급한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혈적인 성격은 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다혈질이 있는 사람은 분노가 잘 쌓이고 분노가 쌓일수록 간에 병이 든다. 숙종의 간을 병들게 만든 원인도 바로 다혈질적인 성격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숙종은 성격이 급한 만큼 많은 병으로 고생한 기록이 여기저기서 보인다. 숙종실록과 승정원 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16세 때 머리가 아프고 인후통이 생겨 감기 처방인 형방패독산을 복용하게 된다. 때로는 얼굴과 눈에 노란색이 나타나 의관들은 황달 증세로 진단하고 처방을 급 선회하기도 한다. 이런 상태를 보건대 틀림없이 숙종은 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숙종은 간질환으로 지목되는 증상을 평생 달고 살았다. 15살 때 황달성 간염을 앓은 이후 확실히 숙종은 작은 일에도 흥분을 잘했으며 쓸데없이 애간장을 태웠다. 숙종실록에는 숙종이 화를 잘 내고 애간장을 태우는 모습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다. 1688년 7월 16일에는 왕의 노여움이 폭발해 점차로 번뇌가 심해져 입에는 꾸짖는 말이 끊어지지 않고 밤이면 또 잠들지 못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1695년 9월 13일에는 흉년을 맞아 비만기를 내리면서 큰 병을 앓은 뒤라 조금만 사색할 일이 있어도 문득 혈압이 올라온다 라며 달아오르는 분노의 열기를 주체하기 힘든 모습을 보인다. 1694년 10월 17일에 설서 최계옹이 상소하기를 벼슬을 질곡처럼 여기고 국문을 그림 속의 땅처럼 보며 무서워하고 벌벌 떨며 발을 포개고 서서 숨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라며 신하들이 숙종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그리고 곧바로 이는 전하께서 덕을 지키심이 관대하지 못하고 도의 확신함이 돈독하지 못해 상하가 서로 의심하며 심정과 뜻이 막히게 되어서 한없는 패단을 야기한 것입니다. 라며 숙종의 지나친 편향성과 화를 잘 내는 성격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숙종은 안질로도 고생했다. 물론 그 뿌리는 간질환이었다. 1704년 12월 11일 숙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나의 화증이 뿌리 내린 지 이미 오래고 나이도 쇠해 날로 더욱 깊은 고질이 되어간다. 우리 사람의 일시적 질환은 고치기 쉽지만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것은 화증이다. 심지어 1718년 9월 17일 혼례식을 올린 후 인사온 왕세자 부부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눈병이 이와 같으니 비록 왕세자빈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라고 탄식한다. 평생 간질환에 시달려온 숙종의 건강은 50대 중반, 즉 재위 40년을 넘기면서 급속도로 악화된다. 1714년 4월 27일 숙종실록은 왕의 환우가 7개월 동안 계속되어 증세가 100가지로 변해 붓기가 날로 더해졌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결국 1719년 10월 아들 연령군이 사망하자 숙종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진다. 1720년 5월 7일에는 간경화 말기 증세인 복수가 차오르는 증상이 나타났다. 숙종은 이후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숙종의 목숨을 빼앗은 병이 간질환이라면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질환은 두창이었다. 숙종에게 두창은 잊을 수 없는 질환이자 원수 같은 질환이었다. 첫 부인인 인경왕후 김씨가 두창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으로 숙종 자신이 두창을 앓았으며 왕세자인 연령군도 두창에 걸려 고생했다. 그리고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 김씨는 숙종의 두창을 치료하기 위해 기도에 나섰다가 무리해 세상을 떠나고 만다. 이러한 두창을 비롯해 숙종을 괴롭혔던 질병을 위주로 숙종의 사망 원인을 분석하게 된다면 대표적인 증상, 복통, 체중 감소,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만성적인 피로감, 황달과 복수 등을 살펴볼 때 간암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